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저는 이제 의료의 현장에 있죠. 의사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뭐 어떤 진단을 드리고 진단서를 발급을 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 확인서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들 보험 관련해서 이제 문제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저는 보험을 거의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갖고 있고 싶은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그래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보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전공의 때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분이 자궁경부암 중에서 자궁경부암 굉장히 초기 단계가 있어요. 상피내암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암처럼 심하게 뭐 다른 장기에 전이가 간다든지 림프절을 다 제거하는 이런 큰 수술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그냥 자궁만 간단하게 절제하면 되는 완치가 가능한 그런 암이에요. 상피내암은 굉장히 초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견해냈을 때는 굉장히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암으로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굉장히 간단한 수술만으로 완치시킬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제 환자가 아니고 교수님 외래 환자였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을 드리고 수술 날짜를 잡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환자분의 남편분이요. 안 된다. 우리는 더 있다가 수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나중에 침습암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을 땐 어떤 속도로 얼마나 빨리 나빠지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굉장히 얼마 만에 좀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잡아드리려고 했었는데 남편분이 상피내암은 본인이 들어있는 보험에서 암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암보험을 받을 수 없대요. 보험금을 받으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보험금을 받고 싶어서 아내가 상피내암, 자궁경부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도 수술을 안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안 오셨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뭐 어떤 피치 못한 상황에서 뭐 자금이 부족할 때 이럴 때 도움을 받으려고 보험이라는 걸 들고 보험금을 받고 하는 건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환자분은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도 적극적으로 안 돼요, 저 수술해 주세요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보험을 넣다 보면 마음 한켠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뭐 큰 돈을 넣고 있다 이랬을 때는 이게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보험을 탈 수 있는,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프고 병들어야 되잖아요. 뭐 건강하고 싶죠.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만 보험을 내가 열심히 넣었어.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넣었다 쳐요. 그러면 은근히 바라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병에 걸려서 이거를 받아야만 손해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조금이라도 갖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집안 분위기도 저희 부모님도 보험이 없어요. 아플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저금해 둔 돈으로 내가 모아둔 돈으로 병원비를 내면 된다. 보험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넣지 않았지만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잭팟이 터지는 것 같은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냥 내가 번 만큼 내가 모은 만큼 요행을 바라지 않겠다 이런 좀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저 앞으로 보험을 들어둔 것도 없고 본인들도 보험이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실비가 없어서 그거 돈 아낀다고 그 물리치료 같은 것도 잘 받으러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좀 자라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이제 26, 27 이럴 때 처음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보험 권유를 꽤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권유받은 게 뭐였냐면 종신보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 놓는 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들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고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죽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설계사분은 좋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막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와 있는 보험들 중에서 종신보험이 제일 비싸요. 그런 거여서 권유를 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알아서 잘 사시고 저는 뭐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데 중대한 질병들 이런 것들 뭐 심장병이랑 이런 것들 걸리면 보험금 받을 수 있게 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걸 또 특약을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월급이 300만 원, 400만 원 요럴 때였는데 종신보험으로 20몇만 원, 30몇만 원 이렇게 넣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견적 받아온 걸 보시고 어디서 속아서 왔냐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보험이라는 게 저금하는 것처럼 내가 넣은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나한테 판매를 한 사람도 수수료를 받아가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돌아가는 거고 뭐 직원 월급 줘야 되고 이게 다 제가 낸 보험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얘들도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젊은 사람을 이제 가입을 시키잖아요. 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내면서 나이가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는 새로 가입은 안 되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보균자다 이러면 가입을 안 시켜줘요.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내줘야 되는 돈보다 많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얘들도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험을 넣으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되고, 저처럼 금방 병이 들어서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벌써 걱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거죠. 보험을 약간 미래에 대한 대비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좋은 효율의 저금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 이걸로 내가 상속을 하겠다, 상속세를 내겠다, 혹은 그냥 저금을 하면 이게 자꾸 깨게 되잖아요. 나이 들 때까지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많이들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거를 끝까지 넣는다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내 돈으로 내가 넣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지급을 하는 돈 때문에 내가 넣은 돈이 자꾸 줄어든다, 이 개념이 되게 싫었어요. 보험을 들지 않게 됐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내가 넣은 원금이 되는 데까지 뭐 10년, 20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원금이 되는 데까지. 이럴 거면 내가 그냥 저금을 하는 게 낫겠다, 저금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험금은 조금 넣었지만 굉장히 큰 병에 걸려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거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원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또 뭐 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 많고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뭐 진단서, 소견서 뭐 이런 것들 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은 실비보험 한 가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실비보험 가입을 했거든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보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다들 태아보험 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태아보험도 들지 않았고 어린이 보험도 안 들었어요. 아이들도 실비만 하나씩 넣어줬거든요. 실비는 부담이 없어요. 뭐 만 얼마를 내면 되니까 뭐 그 정도만 넣는 거는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 거 가입하면서 제 것도 그냥 겸사겸사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 4명은 다 각자의 실비보험 요것만 가지고 있고요. 다른 건 없어요. 보험금을 타게 되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병원에 있어 보지 않으셨으니까 이럴 때 들어가는 그 돈의 액수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어 보면 생각보다 들어가는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되면요, 필수적인 어떤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커버하는 그냥 전 국민 들어있는 그 건강보험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커버가 돼요. 그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그 전체 진료비에서 5%만 부담을 하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항목과 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신의료 기술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라든지 이제 그렇게 커버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꼭 필요한 어떤 조치들은 그런 이제 보험 커버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목돈이 들어가고 뭐 폐가 망신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험 뭐 당연히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실비는 그래요. 실비 지금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많이 쓸수록 많이 내는 실비보험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냥 일반적인 진료들, 내가 뭐 어깨 아플 때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거, 문제가 있어서 산부인과에서 와서 하는 뭐 검사들, 이런 치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커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실비는 그 돈 그대로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을 주지는 않아요. 다른 뭐 암보험 이런 것처럼 죽었을 때 뭐 몇 억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해서 한 번씩 검진하거나 이럴 때 쓰고 있어요. 약간 할인받아서 검진하는 느낌? 이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돈보다는 조금 더 돌려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실비보험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거보다 지금은 더 많이 들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제가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저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가입하겠다면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지금도 더 가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제가 사회초년생 때 이제 권유를 받았던 것처럼 종신보험, 20살짜리가 무슨 종신보험이야,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돈과 이런 신경 쓰는 것만큼 혜택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병이 들기를 기대하면서 병이 심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요. 보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뭐 혜택을 받거나 굉장히 뭐 돈이 부족하거나 힘들 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보험도 좋은 점들이 있죠. 비 올 때 우산 같은 거라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푼 한 푼 아쉬울 때 이거를 거액의 보험금을 넣는다고 내가 지금의 삶이 그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바이바이.